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에 대해서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한동훈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정도로 타락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좌파들과 위험한 결탁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는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최악의 후보로 평가받을 만큼 탈탈 털렸습니다. 이것을 본 한동훈은 윤석열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대선의 꿈을 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 조성팀을 꾸리고 이미지를 세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철저하게 차별화하는 데도 노력했습니다. 그 중심에 진중권, 김경률 같은 좌파 패족들과 함께했습니다. 20년 인연 윤석열, 김건희는 한동훈의 대선 가도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해서 전라도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장해찬과 도태우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장해찬은 부산 수영구에서 56%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윤석열의 최대 지킴이가 될 확실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동훈, 장해찬의 관계는 그때까지만 해도 매우 좋았습니다. 2023년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장해찬의 동행에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가 깊었고 많은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장해찬은 한동훈을 친형처럼 믿었고 여론 조성팀에서 활동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장해찬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 대신에 진중권, 김경률 같은 좌파 패족들을 선택했습니다. 20년 지기 대통령을 배신했고 친동생같이 여기던 형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친형같이 따르고 있던 장해찬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곁에는 한 딸과 좌파 패족들만 남아 있습니다. 진중권, 김경률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박정문, 배현진, 진종호 등도 한동훈이가 힘이 빠지게 되면 언제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세한 것은 운이 좋아서 윤석열 선배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이라는 특수 환경 덕분에 출세했을 뿐입니다. 인간의 삶은 행운과 불행을 합치게 되면 제로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운은 제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은 과분한 운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그 운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한동훈은 평생 플러스 행운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오르막이 높으면 내리막이 깊은 법입니다. 한 사람에게 운이 계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시켰습니다. 1심에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5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개인으로 그 많은 기간 변호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검찰은 국가 예산으로 개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재정적 압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1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검찰은 항소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원석 총장은 항소를 계속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생계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악한 검찰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한동훈은 평생 잔인하게 남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1185억을 구형한 잔인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렇게 탄압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도 현재 대통령을 탄핵으로 또 몰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은 김건희 문자 익십 사건과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당무 개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한동훈의 당무 개입 주장을 이용해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해찬의 여론 조성팀 폭로가 터진 이후에 그것을 한동훈의 위기로 보고 좌파 진영은 전면적으로 한동훈을 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부가 운영하고 있는 프레시아는 연일 한동훈을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마치 조국 수호를 외치던 때처럼 김어준까지 나서서 한동훈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동훈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법치주의에 기반할 것이라 우리는 믿었던 한동훈은 특권과 편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드러난 한동훈의 부패와 비리 의혹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의 추악한 실체가 더 이상 감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론조성팀 운영은 충격적인 초대형 범죄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핵심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 사건과 같은 그런 상황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의 측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 사천 논란은 한동훈의 부패한 공천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이후에 보수 정당에서 이처럼 부패한 공천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가장 큰 한계는 민주적 절차,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어버리는 현실,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당 위원장 5.18 관련 축출 사건, 장해찬 도태우 공천 박탈 사건 등은 한동훈 위원장의 권위주의가 절차와 과정을 완전하게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총선 백서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한동훈은 공동체 파괴자입니다. 백서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한동훈만 면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또 총선 백서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백서팀의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5차례나 연락을 해도 한동훈은 이를 잔인하게 무시했습니다. 절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하던 도중에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수차례 전화 통화를 거부해버렸고 김건희 여사는
제발 대통령의 전화만은 받아달라고 사정하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한동훈은 이마저 모멸차게 씹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한동훈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념도 애매모호하고 소신, 철학도 없는 철부지, 미숙한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당무 감사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선 백서는 즉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상관없이 이 모든 의혹들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힘을 모아 대통령의 탄핵만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임복순님, 최기경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